네, 오늘은 현재의 상황 및 심리 상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이나 예측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의 상황 그대로를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가서 현재를 돌이켜보면 좀 더 배울 것이 있지 않나, 좀 기록의 형태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아, 이때 이랬으니까 그때 또 얼마 안 가서 이랬었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볼 텐데요.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심리는 바닥이고 더 속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떠나는 코인 투자자들. 실제로 지금 다들 떠나고 있죠. 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고 있는데 전반적 분위기와 심리 상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 분위기입니다. 전반적 분위기를 보시면 심리는 바닥이고요. 지금 흥미가 감소하죠. 그리고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트위터, X나 유튜브나 뭐 텔레그램 방 등 이런 조회수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체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이제는 작동을 안 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텔레그램으로도 기사를 공유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 이후에 작동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다르지 않았고, 반감 이전에 반감기 이후에 배신, 흔들림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몇 번 만들었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사이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요. 그리고 코인이란 게 원래 이 코인이라는 그 말에 이 압축되어 있는 의미 자체가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코인 시장인데, 지금의 시장은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큰 수익도 아니에요. 물론 큰 수익 지금도 이런 시기 때 버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는 겁니다. 구석구석 찾아서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코인 찾아가지고 진짜 어렵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난이도가 높잖아요, 현재. 대중적인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봤을 때 현재 코인 시장은 정말 최악이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싸움도 이 정도 개싸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장이 지루하고 수익도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도 막 누적되고 이러니까 어때요? 뭐 하나 딱 내 눈앞에 걸려라면 막 물어뜯기가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 말이 많고 막 지금 헐뜯고 폭로전 나오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 구독자분들은 좀 점잖으시고 조용하신 스타일이라서 뭔 소리야 너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러실 건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예. 이쪽 시장에 계속 몸담고 있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기가 사실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막 어그로 끌려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심하긴 해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변 보면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충분히 내고들 있어서 굳이 코인을 할 이유를 다들 못 찾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인 하려면 그만큼 이 근본이 없는 거에 리스크를 져가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죠. 원래 코인이란 게 바로 옆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크게 벌면서 그걸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들어가 주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회사 사람이나 주변 지인이라든지 같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들어가니까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겠지라는 그런 또 안정감이 또 이렇게 느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현재 또 그런 모습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원래는 코인이 올라갈 때 확 올라가 버리는 또 특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없어요. 그렇게 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조용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시기가 전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시기가 좋아요. 왜냐면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죽지 않고 계속 또 회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의 시장은 뭔가를 준비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 정신없이 가고 사람들 막 몰려들어오면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어떤 이제 뭐 특정 어떤 섹터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흥분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준비하기는 좋은 시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메마르기 때문에 좀 다소 무리수가 좀 많습니다. 이런저런 무리수가 좀 많은 시기고 어그로도 좀 많은 시기인데 거기에 뭐 놀아날 필요 있겠습니까? 예, 그렇고 인간 지표 이 체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뭐 제 채널도 예외가 아니고 뭐 저를 인간 지표로 체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댓글도 확인하실 텐데 간혹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곡소리 난이 들어간다. 뭐 이러 들어갈 타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곡소리 및 이 바닥 시그널 기준은 수치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22년 1년 동안에 계속 하락했잖아요. 22년 초반에 곡소리는 들어간다. 22년 중반에 곡소리는 들어간다. 22년 뭐 중순 말쯤 돼가지고 뭐 3분기쯤 돼가지고 곡소리 아니 뭐 들어간다. 그런 얘기했던 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곡소리에서 바닥일 때는 그런 얘기 또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곡소리의 기준은 정말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인간 지표 되게 중요하게 또 체크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버들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은 조용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조만간 큰 상승 오니까 뭐 버티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한 유튜버들 나오니까 아직도 바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통 이런 시기에는 매우 풀이 죽어 있어가지고 쥐 죽은 듯이 막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몇몇을 보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나? 이거 이러다 더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헷갈리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 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바닥은 이미 지났잖아요. 22년 말 23년 초에 이미 바닥은 이미 지났고 그때 15,000달러 때는 이미 지났고 그때는 정말 그런 소리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강하게 얘기하는 게 별로 안 나왔었어요. 정말 몇몇밖에 없고 정말 강하게 얘기한 경우가 없었는데 보통 사이클 진행 중 중간 때는요. 보통 이게 한번 꼬꾸라지다가 다시 한번 또 튕겨져서 가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얼마간이 걸리든 간에 이걸 지금 내가 먼저 찜해두는 거예요. 찜해둬서 어쨌든 나중에 또 올라가면 그때 내가 그때 그랬었지 사라고 했지 이러면서 해째라는 영상 그거 다시 한번 또 좀 이렇게 하면서 명성과 부 사실 돈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뭐 걸리든 간에 지금 찜을 해둬야지 나중에 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런 패턴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 그 인간 지표 참고하실 때 지금은 중간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감기 전 상승, 반감기 이후에 상승했을 때 지금 반감기 이후에 지루한 구간 끌고 가는 이 중간 단계. 여기에서는 사실 그 좀 아마 이 100%는 아니죠. 사실. 예전에 22년 말 23년 초처럼 그런 어떤 시그널 잡기, 뭐 댓글 시그널, 유튜버 시그널 잡기는 사실 지금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거시 이벤트 및 경제 정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 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웃기죠. 비트코인 좋은 거 아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들 여러 가지 막 경제 뭐 지표 아니면 뭐 금리 이런 것들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달은 더 좀 심한 것 같고 최근까지 끌고 왔던 거면 이제 트럼프, 해리스 이런 구도 그리고 트럼프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 나가가지고 비트코인 막 몸에 좋다 뭐 하다만 좋은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좀 그랬던 부분. 그리고 트럼프 그 전에 또 피격 사건, 그런 사건 때문에 또 트럼프가 아무튼 암호화폐 친화적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약발이 좀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이번 주에 진행됐었던 트럼프 해리스 대선 토론 첫 TV 토론이었죠. 이때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는데 막상 토론 딱 뚜껑 열었을 때는 뭐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었죠. 그리고
그 당시 토론 때 코인 얘기를 해주는 좀 해주길 바랬던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언급 안 했죠. 그래서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유럽 금리 결정이 있었죠. 예, 그것도 이제 공유되었었고요. 텔레그램으로. 그리고 다음 주가 사실 중요하죠. 예, 이거 미국, 영국, 일본 금리가 결정돼서 매우 변동성이 또 높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또 이 한국은 또 명절이에요. 또 오늘부터 벌써 명절 들어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끼니까 들어가서 지금 명절 시작했는데 명절을 앞두고도 코인은 안 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미국장도 안 쉬죠. 이 캡처는 바로 앞에 영상에 제가 정리한 내용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고금리 동결 구간 이후 첫 금리 인하. 이번 달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중요하고요. 25bp냐 50bp냐 역사적 기로에 있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이미 25bp 반영이 됐기 때문에 50bp를 해야 주가가 오른다. 아니다. 50bp를 하면은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25bp가 적당하다. 되게 말들이 많은데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니터링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5bp가 됐든 50bp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 경기 침체 사인을 안 주면서 시장을 잘 타이르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는 사실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었죠. 뭐 미국 상업부동산 하면서 막 겁주고 했는데 실제 주가는 상승했었고요. 23년, 24년 상승했었고요. 과연 금리를 인하한다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하여 상승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한 번 인하한다고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상승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금리인데 왜 코인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의 숫자도 물론 중요한데 어떤 숫자를 내놨든 간에 연준에서 경기 침체 사인을 전혀 주지 않아야 되고요.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라는 사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들 금리 내리면 금리 인하면 뭐 주가 폭락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면밀하게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거냐면 예측 분석 이런 개념보다는 희망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도박이죠. 어찌 보면 이랬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런 게 좀 더 강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6월, 7월 차라리 대선 구도 안 잡고 유동성을 갔다면 앞에 트럼프, 해리스 뭐 토론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초반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갔을 땐 코인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그렇게 좀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이때 분위기 되게 좋았으나 이게 약발이 역시 코인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 약발 먹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죠. 특히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 코인은 해리스 당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인 시장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그 선반영 땡겨가지고 하락하는 걸 해석이 나오고 있고. 물론 5월도 뭐 S&P 500 기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양심상 4월 반감기 바로 뒤에 사실 반감기 뒤에 바로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 5월은 그래 안 오른다 쳐요. 근데 6월, 7월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커플링이 내려갈 때만 커플링이지 올라갈 땐 커플링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6월, 7월 오히려 코인은 눌렀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바이든이 대선 포기했던 게 7월 20일 한국 시간이 그때 이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6월, 7월은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바이든을 좀 계승을 해서 해리스가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8월의 움직임은 해리스가 이제 좀 우세가 됐을 때 코인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던 부분. 그리고 그렇게 이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코인이 너무 정치적으로 연결되었던 부분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으로 공급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수혜를 못 받았지 않았냐.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연관이 지어져 버리다 보니까 11월에 뭐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됐든 어차피 코인은 전 지가 있게 간다고 생각해요. 다만 상승률의 정도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디지털금 비트코인은 현재 좀 애매하죠. 8월 17일 당시 제가 텔레그램에 금 가격 신고가 갱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아래에 사진과 같이요. 그리고
오늘 금 가격 신고가 갱신했다고 제가 역시나 이렇게 남겨놨었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디지털 금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이 좀 상황이 조금 좀 애매하죠. 그리고 시장 리스크가 있을 때 위험자산 순으로 털어내기 때문에 코인이 1순위죠. 그래서 털릴 때 빨리 털려버리고 들어올 때 자금 유입이 늦게 들어오는 특성은 아직 여전합니다. 그리고 5번째, 더 이상 속일 사람이 없다. 에어드랍 파밍에 대한 회의론인데요. Full Diluted Value 이슈 및 에어드랍 다계정 10일 이슈들이 좀 터졌었고요. 이건 좀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회의론 및 에어드랍 본질에 대한 물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일부 알트코인 파운더들은 에어드랍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다계정 되게 엄격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별로 에어드랍 파머들에게 이 수익을 안 갖다 주고 해서 욕 좀 많이 먹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보면 오히려 코인 가격을 방어를 했다 이러면서 막 해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인의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투자자들에게 탐욕을 자극하여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원래 이게 코인 패턴인데,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하죠. 너무 많이 해먹고 속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된 게 많지 않나 생각돼요. 특히 알트코인은요. 특히 알트는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원래 그래서 좀 적당히 살살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속여 먹든가 그래야 되는데, 뭐 VC든 MM이든 뭐든 너무 대놓고 속이다 보니까 코인이 꼭 필요하냐 이런 물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좀 이 회의감을 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아예 빠져나가 버리는 모습. 그리고 빠져나기 좀 애매한 사람들은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아예 그냥 밈코인으로 가자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이 요인을 특히 이 Full Diluted Value 이슈가 많이 영향을 좀 미친 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트렌드가 밈코인으로 좀 아예 그냥 다 가버린 거죠. 기술 이런 거보다 어차피 허황된 거, 한번 사이클 해먹고 마는 거 이러면서, 예, 그리고 뭐 초반에 다 등쳐먹어버리는 거 이러니까 좀 그렇게 아예 밈으로 많이 가버린 것 같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결국 비트코인 자체는 좋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다들 알아요. 모르는 사람, 글쎄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비트코인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교육이 많이 된 현재 비트코인 좋다는 거 장점 얘기하라면 10가지 장점 늘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 해치, 그동안의 비트코인의 폭발적 상승률, 반감기 작동 사이클 그런 얘기,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11억 달러 추가 구매했다는 소식, 뭐 그 외에 앞으로 여러 뭐 기업에서 추가 뭐 구매할 가능성, 아니면 신규 구매할 가능성,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뭐 사는 뭐 중앙은행들, 아니면 뭐 연기금들 뭐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지금 다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겠어요? 경기 침체 온다지 않냐, 뭐 시장이 안 좋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9월은, 특히 이번 달 9월은 경제 정책의 아니면 어떤 지표 발표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달, 특히 미국이요. 동결됐다 이제 이날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서 9월은 그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움직이는 이 달이지 않나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월간 수익, 그동안 역사적 월간 수익, 그리고 S&P 500 월간 수익, 대선이 있는 애든 없는 애든 둘 다 9월은 별로 좋지 못한 달이라고 지난 바로 앞에 영상에서 좀 분석한 게 있었죠. 뭐 그런 걸 바라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달은 비트코인 본질보다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게 현재 현실이고, 이 외부 요인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비트코인 고유 펀더멘털 강조가 다시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 굴러가는 거, 매우 지금 분위기 다운되어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 지금 감정을 좀 영상으로 좀 담고 싶었어요. 나중에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영상 같이 봤을 때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기억을 좀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S자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도 이거 영상에 많이 이제 써먹었던 건데, 실제 가격과 심리가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후행해서 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린 바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심리는 최악인데 별로 좋지가 못하고 손도 못 대겠는데 실제 가격은 스멀스멀 올라가는 거죠. 이게 22년 말 23년 초 바닥을 찍고 나서 23년부터 랠리 펼칠 때 3대 그랬었고, 보통 그러고 나서 6개월 내지 한 12개월 뒤에 3대 용기 있게 그때 위에 올라가서 돈 사들고 막 와가지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전 심리를 노리면서 실제 가격 올리는 것이 좀 더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